70세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내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신호를 듣고도 괜찮다는 한마디로 덮어버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아마 지금까지 자신에게 했던 괜찮다는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약통을 손에 들고도 이미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 아까 물 한 잔을 따랐던 것 같은데 약을 입에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가 흐릿합니다.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 잠깐 방에 들어갔다가 텔레비전 소리에 빠져 한참이 지나서야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물이 다 졸아들기 전이었지만 가슴은 한동안 두근거립니다. 집 앞 계단을 내려가다 발끝이 한번 삐끗합니다. 난간을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넘깁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젊은 사람도 깜빡할 때가 있고 바쁜 사람도 냄비를 잊을 때가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넘어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웃어넘기고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데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일이 자꾸 되풀이될 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낮은 목소리입니다. 이제 예전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큰 사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아주 작게 반복되는 흔들림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뒤에야 알아차리고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부엌으로 가며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일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그것은 생활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은 한번 크게 넘어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넘긴 작은 신호들을 오래 모른 척하다가 무너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70세 이후 삶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처음부터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컵을 잡으려다 손에서 미끄러지고 리모컨을 짚다가 놓치며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평소 수십 년을 다니던 길인데도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골목을 돌면 약국이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아 잠시 멈칫합니다.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나눈 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금세 흐려집니다. 분명 중요한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이 한두 번이면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은 겉으로는 태연해도 속으로는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생각을 덮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하루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믿어야 어제처럼 오늘도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사람의 자존심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작은 도움조차 크게 느낍니다.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괜히 걱정시키는 것 아닌가 싶고 바쁜 아이들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하고 전화를 걸었다가도 별일 아니야 하고 끊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도 늙었는데 내가 짐을 지우는 것 같고 자주 부탁하면 귀찮은 사람이 될까봐 입을 다뭅니다.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말은 더더욱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약을 잘못 먹어도 다음부터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일어났어도 잠을 못 자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계단에서 비틀거렸어도 신발이 헐거워서 그렇다고 스스로 이유를 붙입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작게 부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별일 아니다.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름을 낮추면 잠깐 마음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름을 낮춘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위험은 더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여기에는 관계의 진실도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가까운 자식도 오래된 친구도 자주 만나는 이웃도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한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왜 아무도 몰라줄까? 왜 먼저 물어봐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까? 하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티를 내면 짐이 될까봐 숨기고 도움을 받으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피합니다. 그렇게 숨긴 시간이 길어지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아직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만든 침묵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늦게 깨닫는 진실입니다. 존중을 잃는 일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존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까지 괜찮은 척하다가 큰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주변은 나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보기보다 걱정거리로만 보기 시작합니다. 내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내 생활을 불안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말을 전보다 가볍게 듣습니다. 그것이 더 아픕니다. 혼자 살겠다는 고집이 내 품위를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 고집 때문에 오히려 내 품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혼자 할 수 있다. 자식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남의 손 빌리기 시작하면 끝이다. 그러나 그 말의 밑바닥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자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며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짐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오래된 서러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많아질수록 고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집을 옮기고 일을 바꾸고 사람을 새로 만나도 다시 시작할 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을 견딜 체력과 정신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집니다. 식탁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낯설고 약통을 다른 곳에 두는 것도 불편하고 누군가가 내 냉장고를 열어보는 일조차 마음에 걸립니다. 오랜 세월 내가 관리해온 공간에 다른 사람의 손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도움보다 침범을 먼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고 말하면 그 말이 사실은 염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속으로 반발합니다. 친구가 요즘은 돌봄 서비스도 괜찮다더라 하고 지나가듯 말해도 그 말이 마치 내가 더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판정처럼 들립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보호자와 함께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까지 괜히 서럽습니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마음이 반드시 강한 마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겁먹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먼저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이 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늦게 인정합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외롭지 않은 척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괜찮은 척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오래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도 더는 조심스럽게 묻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자식도 말해도 안 들으신다며 한 발 물러서고 이웃은 괜히 참견했다가 싫은 소리 듣겠다며 물러서며 친구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하고 더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아픈 것은 도움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길을 모두 닫아버린 뒤 혼자 남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키려던 독립은 어느새 조용한 고립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과 혼자 남겨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한 생활입니다. 내 공간이 있고 내 리듬이 있고 내 방식이 있으며 필요할 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은 연결이 끊긴 상태입니다. 넘어져도 아무도 모르고 아파도 알릴 곳이 없으며 마음이 무너져도 손 내밀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전혀 다릅니다. 70세 이후에 필요한 것은 고집을 꺾는 일이 아니라 고집 속에 숨은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하는 말 뒤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말은 아닌지,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은 아닌지, 나는 아직 존중받고 싶다는 말은 아닌지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도움을 무조건 거절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방식의 도움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간섭은 싫지만 확인 전화는 받을 수 있고, 함께 사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정기적인 방문은 받아들일 수 있으며, 매일 보고하는 것은 싫지만 위급할 때 연락할 사람은 정해둘 수 있습니다. 사람이 품위를 잃는 것은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두려움을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 선택할 힘이 없을 때, 모든 결정을 남에게 맡기게 될 때입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길을 정해야 합니다.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내 생활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방식입니다. 도움을 받되 끌려가지 않고 의지하되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열되 내 삶의 중심은 놓지 않는 것이 70세 이후에 필요한 새로운 단단함입니다. 70세 이후의 위험은 늘 큰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나 크게 넘어져 뼈를 다치는 일만이 위험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익숙해서 위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일상 속의 작은 균열들입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을 점심때야 떠올리는 일,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전화 한 통 받다가 잊어버리는 일, 욕실 바닥에서 발이 살짝 미끄러졌는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일. 이런 장면들은 처음에는 지나가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생활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분명한 경고가 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기에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손만 뻗으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눈을 감고도 부엌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함이 오히려 방심을 만듭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가며 불을 켜지 않고 걷고 슬리퍼 뒤축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화장실로 가며 높은 선반의 물건을 의자 하나에 기대어 꺼내려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일 없던 이런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사고의 시작이 됩니다. 몸의 균형 감각은 조용히 약해지고 손끝의 힘은 조금씩 줄어들며 순간 판단은 예전보다 한 박자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를 숨기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고 친구가 괜히 호들갑 떨까봐 웃고 넘기며 이웃이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되겠네요 할까봐 입을 다뭅니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다 횡단보도 앞에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웠는데도 집에 돌아와 물 한 잔 마시고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저녁을 차립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서야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내가 넘어졌다면 어쩔 뻔했을까?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쓰러졌다면 누가 나를 일으켜줬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스스로를 달랩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 말이 오래 반복되면 위험은 점점 조용히 커집니다. 약을 한번 빠뜨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수면제처럼 몸의 리듬과 직접 연결된 약을 자주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을 한번 확인하러 가는 것도 평범한 일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해서 가스밸브를 만지고 그래도 기억이 흐릿하다면 그것은 생활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을 걷다 한번 비틀거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계단에서, 욕실에서, 현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운이 나빴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기록하고 확인받았더라면 작게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나중에는 큰 결정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밀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존중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계속 숨기고 괜찮다고만 말하고 막상 큰일이 난 뒤에야 주변이 알게 되면 사람들은 걱정과 함께 불신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니 믿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닐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위험을 인정하는 일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내 말을 앞으로도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미루는 이유는 단순히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마음 한쪽에 아주 오래된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 한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은 평생을 단정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거의 신념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참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필요해도 혼자 택시를 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도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른 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렇게 버티는 일을 책임감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지나치면 결국 더 큰 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도움을 받을 때는 그저 한 번의 동행이면 충분했을 일이 너무 오래 미루면 입원과 수술과 긴 돌봄으로 커집니다. 약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일이 몇 달 동안 혼자 헷갈리다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욕실 손잡이 하나를 설치하면 될 일이 괜찮다며 미루다가 넘어지고 나서야 온 가족의 일정이 흔들립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늘 남을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때 도움을 받는 것이 모두를 덜 힘들게 합니다. 자식이 이번 주말에 병원 같이 가드릴게요 하고 말하면 입에서는 먼저 됐다 아픈데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옷이 무거우면 같이 들어드릴까요 하면 손목이 아픈데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웃습니다. 친구가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하고 물으면 밤새 잠을 설쳤으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그 순간에는 상대를 배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작은 문 하나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복잡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면서도 부탁하는 순간 작아지는 느낌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선뜻 도와주면 고맙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나 하는 서글픔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잠깐은 예전의 나를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피로는 그대로 남고 마음속에는 다른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힘든데도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아무도 몰라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알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기면 주변은 당황하고 나는 서운해집니다. 그동안 왜 아무도 몰랐을까? 하지만 그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과 밀어낸 손길과 괜찮다고 덮은 수많은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에는 분명 품위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침을 시작하고 먹고 싶은 것을 천천히 차려 먹고 오래된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정리하며 하루의 속도를 스스로 정하는 삶에는 분명한 존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일을 무조건 안쓰럽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만나고 남의 말에 덜 흔들리며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방치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내가 내 생활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몸의 변화도 어느 정도 살피고 약을 언제 먹었는지 확인하며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은 조금 느려도 정돈되어 있고 필요한 도움의 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치는 아무도 모르는 쪽으로 서서히 밀려나는 것입니다. 넘어질 뻔한 일을 말하지 않고 며칠째 입맛이 없는데도 숨기고 전화를 받기 귀찮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연결을 하나씩 끊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이 그대로 놓여 있고 싱크대에는 어제 끓인 국냄비가 식은 채로 있으며 휴대전화에는 자식의 부재중 전화가 2통 남아있는데도 나중에 하지 하며 미룹니다. 이웃이 복도에서 요즘 잘 지내세요 하고 묻지만 그러며 하고 짧게 웃고 문을 닫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면 평범한 피곤함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혼자 사는 품위는 조금씩 방치의 그림자를 닮아갑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는 말로 작은 연결들을 자꾸 끊어내며 조금씩 고립됩니다. 심리적으로 방치는 단순히 주변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살피지 않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고 도움받을 가능성을 미리 거절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외딴 곳에 세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운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을까? 하지만 관계는 서로 이어져 있어야 작동합니다. 내가 모든 문을 닫아놓고도 누군가가 내 안의 불안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 외로운 기다림입니다. 방치가 길어지면 감정적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편한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함이 사람을 무겁게 누릅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기 존재의 무게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생활도 흐트러집니다. 밥을 대충 먹고 씻는 일을 미루고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집안의 위험한 부분도 그대로 둡니다. 결국 방치는 외로움에서 시작해 생활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알고 필요한 도움을 정하고 사람들과 적당히 연결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방치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주변은 어느 순간 나를 의논이 대상이 아니라 조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본인이 판단을 못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상황 내 삶을 남이 급히 정리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혼자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삶이 방치로 미끄러지지 않게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루 한 번은 누군가에게 짧게 안부를 남기고 약과 식사는 눈에 보이게 기록하고 집안에서 위험한 곳은 미리 고치고 몸에 이상한 변화가 반복되면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도 세상과 아주 가는 끈 하나는 이어두어야 합니다. 그 끈이 있어야 혼자 있음이 자유가 되고 고립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이상하게 무겁게 들립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는 순간 이제 나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 삶의 중심이 조금씩 남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움이라는 말을 돌봄이나 의존이나 부담이나 미안함 같은 말들과 함께 떠올립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이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일은 약해졌다는 표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해내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움직이고 누가 묻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단함의 모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을 때 괜히 버티지 않는 것, 기억이 자꾸 흐려질 때 기록하는 것, 병원 설명을 혼자 듣고 와서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단단함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더 크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기대면 작아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더 작아집니다. 도움을 정중하게 청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무게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상대의 부담까지 헤아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다가 한꺼번에 무너져 주변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탁이 아니라 구조가 되고 대화가 아니라 통보가 됩니다. 도움을 품위 있게 받으려면 아직 작은 도움으로 충분할 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는 방식을 내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에 짧게 들러달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병원에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검사 결과를 들을 때만 함께 가달라고 할 수 있으며 매일 생활을 간섭하지 말라는 경계는 지키되 응급 상황에 연락할 사람은 분명히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과 간섭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도움은 내 삶을 빼앗는 손이 아니라 내가 정한 울타리를 함께 붙잡아주는 손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고 싶다. 다만 병원 갈 때는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집안일은 내가 하겠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안전한지 봐달라. 매일 전화는 부담스럽지만 정해진 시간에 짧게 안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들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말입니다. 도움을 받되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단정한 선언입니다. 70세 이후의 품위는 혼자서 조용히 참고 사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품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품격 있게 말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 방식대로 두어주세요. 이런 말은 늙은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아직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만큼만 받겠다고 말하는 순간 도움은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관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지 않기 위해서 너무 늦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정리해두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관계는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바쁜 하루가 있으며 말하지 않으면 부모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역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면 서로 서운해집니다. 부모는 왜 먼저 물어보지 않나 하고 서운하고, 자식은 말씀을 안 하시니 몰랐다고 당황합니다. 사랑이 있어도 준비가 없으면 관계는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말해야 합니다. 매일 전화해라보다 일주일에 2번 저녁에 짧게 안부를 확인하자가 낫고, 너희는 나한테 관심도 없다보다 병원 검사 결과 듣는 날은 같이 가주면 좋겠다가 낫습니다. 사람은 요구가 크다고 느끼면 물러서지만 기준이 분명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웃과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을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끊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 한 사람이나 자주 가는 가게 주인이나 가끔 한잔 나누는 친구. 이런 관계가 때로는 자식보다 먼저 이상을 알아차립니다. 며칠째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줄거나 걸음이 불안해 보일 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도 평소에 작은 인사와 신뢰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요즘 몸이 조금 불편해서 혹시 며칠 안 보이면 안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나 지역 지원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도움을 알아보는 순간 자신이 아주 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상하지만 정보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방문 간호나 식사 지원이나 응급 연락 장치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처럼 내가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을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길을 모르면 두렵지만 길을 알고 있으면 아직 걷지 않아도 덜 불안합니다. 준비해둔 사람은 급할 때 끌려가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도움은 간섭처럼 느껴지고 준비된 도움은 존중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난 뒤에 주변이 급히 들어오면 내 생활은 갑자기 흔들리고 누가 집을 정리하고 누가 병원에 따라가고 누가 앞으로의 거처를 정할지 말들이 많아지며 나는 중심에서 밀려난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미리 말해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도움의 범위와 실현 방식과 필요한 연락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준비는 내 경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으로 나를 지키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준을 주고 이웃에게는 작은 연결을 남기고 필요한 서비스는 정보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은 요일별 약통에 나누어 두고 복용한 시간은 작은 종이에 표시해 둡니다. 가스레인지 옆에는 불 확인이라는 메모를 붙이고 가능하다면 자동 차단 장치를 알아봅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복도에 작은 조명을 켜둡니다. 자식에게는 매일 전화하라고 하지 않고 정해진 요일에 짧게 안부만 나누자고 말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우기지 않고 중요한 설명을 듣는 날만 함께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준비는 늙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직 내 생활을 스스로 지키고 싶다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런 작은 준비가 후반부 인생을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삶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으로 지켜질 때가 많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용기의 모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의 용기는 혼자 해내는 것이었지만 나이가 든 뒤의 용기는 반복되는 신호를 못 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 뻔한 일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약을 헷갈렸다고 기록할 수 있는 용기, 불안한 순간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후반부 인생의 안전을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선택권이 남아있을 때 훨씬 덜 두렵습니다. 도움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에게 끌려가는 일이 아니라 내 선택권을 미리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원하는 방식을 말하고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위험한 것을 고치고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관계의 거리를 정하는 사람은 늦게까지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미루고 숨기다가 큰일이 난 뒤에는 주변의 걱정이 꼭 결정이 되고 결정은 때로 내 뜻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때 느끼는 상실감은 몸의 불편보다 더 깊게 남습니다. 존중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약함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존중은 머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은 제 뜻을 먼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덜 설명하지만 더 분명하고 덜 고집하지만 더 단단하며 덜 감추지만 더 품위가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는 말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평안에서 나온 것인지는 스스로만 압니다. 평안에서 나온 선택이라면 얼굴이 부드럽고 생활이 정돈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고집이라면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누가 걱정만 해도 화가 나며 밤이 되면 마음이 자꾸 무겁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움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존중받고 싶고, 아직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동시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도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고집은 조금씩 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혼자 살겠다는 말에는 한 사람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세월과 어려운 일을 스스로 견딘 시간과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애쓴 마음과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다잡아온 자존심이 그 말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함부로 꺾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후에는 고집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혼자 버티는 고집이 아니라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고집으로 바꿔야 하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정하겠다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문제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혼자 살면 이긴 것이고 도움을 받으면 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존중받으며 얼마나 평안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위험과 두려움을 줄이면 마음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덜 날카로워지고, 이웃과의 인사도 덜 부담스러워지고, 혼자 있는 밤도 덜 무거워집니다. 70세 이후에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깊은 약속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여전히 당신은 당신입니다. 조금 느려져도, 조금 잊어도, 조금 기대어도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세게 버티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후반부 인생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요하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 반복되는 작은 실수와 불편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약을 잊고 불을 확인하러 다시 가고, 길에서 순간적으로 휘청이고 밤에 혼자 누워 마음이 서늘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살겠다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겠다는 말이 방치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 자유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연결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도움의 길을 만들어두면 됩니다. 이제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며 몸이 달라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의 필요가 있고, 오래 견딘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한 서러움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혼자 참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경계를 세울 자격도 있습니다. 당신의 밤과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품위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위험을 숨기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약해진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함부로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작은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은 부드러워지며 남은 길도 덜 두려워질 것입니다.